대법원 중안현관을 들어서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울과 법전을 양손에 든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 여신상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눈을 저렇게 뜨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양쪽의 입장을 살펴서 판단하라는 뜻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권력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판결하라는 의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듣곤 합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이를 뒤집었던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쥐약이었다. 9억 원의 자금을 증인이 썼다 하면 저의 결백을 믿고 소를 취하해 주신 피해자분들을 기만하는 것이 되어 그 후원을 감당할 수 없었고, 로비성 자금으로 제공했다 하면 불법 자금 제공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아니기에 총리님께 제공되었다 진술하지 않으면 모두 추가 기소로 엮어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총리님께 제공했다는 것 이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회고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성준 당선인은 지금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시대 정신의 과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역사 앞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님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합니다. 사실은 저는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정치 검찰과 법원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철 씨가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든가 어디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다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모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해서나 법정에 나와서 그걸 다 뒤엎었고요.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진술 하나로.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회고록을 쓴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억 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무게만큼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년 전 한 전 총리가 형을 마치고 축소했을 때도 억울한 옥살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을 다시 해도 사법적 진실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나왔던 의견도 곱씹을 만합니다.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일국의 총리를 지내고 한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잘못 기소되고 대법원에서까지 전원 일치로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이런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풀고 진실이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국가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 형식도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